자, 오늘도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프론트엔드 쪽 관련해서 좀 내용을 나가기로 했죠. 저번 시간까지 한 JDBC를 활용한 게시판까지는 이제 당분간 수업 진도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놓고 계시면 안 돼요. 우리 프론트엔드 끝나고 나면 JSP 접목시켜서 바로 또 그 내용 이어서 갈 거니까, 이어서는 아니지만 이거 했던 거에 플러스 시켜서 또 뭔가를 갈 거니까 이거는 절대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거 까먹었다가 나중에 프론트엔드 끝나고 나서 다시 JSP 플러스해서 하려는데 이게 뭐였더라? 가 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바 활용 그리고 DB 활용했던 것들 기억을 어느 정도 하고 계셔야 되고, 만약에 이거 하는 과정에서 못 따라왔던 부분, 혹시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으면 이제 프론트엔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얘는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에요.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결과가 눈에 딱 보이고요. 뭔가 내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이거 사용해서 이렇게 건드렸으면 그 변화가 보여요, 눈에. 만약에 안 보였다, 그럼 잘못된 거겠죠. 이런 식의 좀 간단한 애라서 좀 마음을 좀 가볍게 마음을 가지셔도 되는데, 얘가 가벼운 만큼 시간이 늘어나겠죠. 복습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얘가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고 직관적이다 보니까 얘를 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 거, 그 수업 나가는 거에서 내가 여기까지 오늘 배웠는데 이건 잘 모르겠다 하는 거 있으면 좀 복습해주고, 남는 시간에는 그 전에 했던 거 또 복습하면서 익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제부터 당분간 그 STS 안 쓸 거고요, SQL 요구도 안 쓸 거고요, XAMPP도 안 써요. 프론트엔드 하는 동안에는 우리 오로지 코드펜 이거 하나만 쓸 겁니다. 다른 거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코드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뭐 위키 정리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다른 걸로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코드펜 활용해서 수업 진행할 거고요. 코드펜 딱 들어오시면은 뭐 이런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자기 걸로 로그인을 하셨다면 내 작업 공간 Your Work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서 상단에 있는 프로필 클릭하시고요. 밑에 있는 세팅스 들어가시면 에디터 프리퍼런스 있어요. 이거 위키 할 때도 했던 거긴 한데, 여기서 혹시 체크박스가 체크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꼭 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서, 뭐 테마나 폰트 이런 거는 취향껏 사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얘입니다. 이 오토 컴플리트 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얘가 없으면 우리 그 뭐 태그나 이제 HTML 태그나 CSS 같은 거 입력할 때 다 입력해 줘야 돼요. 근데 얘가 있으면 우리 자바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쓰던 거 있죠, 그런 유사한 기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토 컴플리트 만약에 해제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꼭 체크해서, 저장은 따로 없으니까 체크만 하시고 이쪽 펜 누르시면 새 연습장 나오겠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HTML, CSS, JS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칸이, 영역이. 얘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보이는 방식의 차이예요. 어떻게 보이게 할 거냐, 어디에 위치하게 할 거냐 차이인데, 저는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JS는 당분간은 안 써요. 나중에 JS 할 땐 또 쓸 텐데, 그 전까지는 안 쓸 거니까 내려놓으셔도 돼요. 우리는 당분간은 이 HTML과 CSS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좀 진도를 나갈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부터 한번 해보죠. 이건 안 따라 치셔도 돼요. 자, 아니다.
제가 이런 텍스트를 지금 이쪽에 입력을 했어요. 이것만 딱 봤을 때 우리는 이걸 보고 어떤 게 제목이고 어떤 게 내용인지 알 수 있나요? 대충 유추는 가능하죠. 이게 확실하진 않겠지만 100%는 아니지만 이게 제목 같고 이게 내용 같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컴퓨터는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얘는 솔직히 사람은 이렇게 써 있어도 이게 내용이고 이게 제목 같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느낌으로 알 수 있고 우리가 많이 그렇게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컴퓨터는 몰라요. 위치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몰라요. 얘는.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컴퓨터한테 얘는 제목이야 얘는 내용이야 라는 거를 인지하게 알려줘야만 컴퓨터는 이제 그걸 제목으로 인지하고 내용으로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제 많이들 하시는 SNS 인스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 이렇게 사진을 쭉 작업을 해서 올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사진이 올라간 거고 어떤 글을 쓴 다음에 밑에다가 이런 거 쓰죠. 이런 거.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이거 해시태그죠. 해시태그. 우리가 HTML에서 컴퓨터한테 알려줄 이런 것, 이게 내용이야 이게 제목이야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알려줄 수 있는 방식이 얘도 이제 태그를 이용한 방식이에요. HTML 태그. 요게 해시태그. 얘도 같은 원리예요. 이 태그가 해시태그가 왜 존재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이 해시태그를 보라고 해놓은 게 아니에요. 원래는 해시태그를 열심히 막 달아놓는 이유가 뭐냐면 컴퓨터는 이 게시물을 딱 봤을 때요 이 사진이 어딘지 이 사진이 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서 분석할 수 있나요? 요즘 AI 딥러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많이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긴 하는데 그래도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얘만 가지고는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하나도 안 써놓으면요 내가 열심히 대전 둔산동의 맛집을 찾아다녀서 게시글을 막 올렸어요. 근데 그 어떤 게시글에도 해시태그를 하나도 안 달았어요. 그러면 대전 둔산동 맛집 이런 거 검색했을 때 내 게시물 하나도 못 나와요. 이 게시물이 대전, 둔산동, 맛집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이 되게끔 해주려고 만든 게 해시태그예요. 왜냐면 SNS에서 이제 사람들이 검색을 통해서 게시물을 찾죠. 그 찾을 때 컴퓨터는 이걸 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얘는 컴퓨터한테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태그라는 해시태그라는 애를 이용을 해서 이런 검색어들로 이 게시물의 연관성을 가지고 찾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해시태그예요. 여기서 사용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태그 같은 느낌이에요. 컴퓨터가 지금 우리가 작성한 저 영역이 어떤 내용을 가질 거다 라는 거를 찾아갈 수 있게끔 그거를 여기다가 태그로서 정리를 해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그라는 건 조금 이따가 나올 건데 한번 해보죠. 얘를 그냥 자, 제가 지금 자기소개라는 애를 어떠한 걸로 묶었죠. 우리가 자바에도 이제 구연부, 중괄호로 묶듯이 얘도 지금 뭔가로 묶었잖아요. 어딘가에 갇혔어요. 자기소개라는 글자가. 여기서 말하는 이 서브젝트 얘가 태그예요. 태그. HTML에서 사용하는 태그는 기본적으로 이 꺽쇠, 왼 꺽쇠, 오른 꺽쇠 안에다가 태그 이름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얘는 여는 태그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얘는 닫는 태그예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보면 슬래시 하나가 들어가 있죠. 슬래시가. 그러면 우리는 내용이 없다고 했을 때 여는 태그, 닫는 태그로 이루어진 태그 안에 내용을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HTML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소개 같은 걸 넣었을 때 이제는 컴퓨터가 알 수 있어요. 얘가 제목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됐어요. 대신에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판단해서 컴퓨터가 뭔가 처리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는 것도 있기는 해요. 지금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바뀌었네. 자, 잘 보세요. 지금 HTML 영역에는 자기소개, 반갑습니다, 저는 23 어쩌고저쩌고 입니다 라고 써여있죠. 근데 여기는 자기소개 어디 갔어요?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태그만 가지고도 얘가 어느정도 작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태그는 태그대로 지정을 해놓고 그 지정한 거를 여기서 CSS에서 찾아가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태그가 여기서도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주는 역할, 그게 태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태그들마다 좀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태그만 사용한 걸로 뭐 내용을 변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보이게 하는 화면에 나타내게 할 때 뭔가 다른, 지금 이거랑 다르게 나타내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태그는 찾아갈 수 있는 키워드를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태그는 접어놓고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거 그냥 지우고. 자, 제가 아무거나 막 쳤어요. 자, 제가 HTML 영역에다가 아무거나 막 쳤는데 여긴 어떻게 나와요? 얘는 지금 저는 분명히 줄바꿈을 했죠. 지금 여기도 줄바꿈을 했어요. 자바로 치면 이제 ln이죠, ln. 뭐 역/n 같은 줄바꿈을 했는데 얘는 줄바꿈을 했나요? 안 했죠. 대신에 지금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띄어쓰기 공백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무거나 막 친 거를 다 붙였어요. 얘는 지금 한 줄이에요. 이게 지금 영역이, 이쪽에 있는 영역이 좀 작아져 가지고 밑에 내려간 것 뿐이지 얘는 그냥 한 줄로 입력된 텍스트입니다. 좀 어때요? 얘도 한 줄이죠. 자, 여기서 인설트 됐네. 띄어쓰기 했어요. 여기 어때요? 띄어쓰기 했죠? 한 칸 띄었어요, 여기. 자, 그러면 한 칸 더 띄었어요. 얘는 어때요? 안 뛰죠, 이제. 자, 그러면 자, 차이를 잘 보세요. 제가 줄바꿈한 이 위치 여기거든요. 줄바꿈 했을 때도 한 줄 떼요. 그리고 띄어쓰기 많이 했어요. 그게 여기에요. 띄어쓰기 많이 해도 한 줄 떼요. 그리고 또 줄바꿈 했는데 그래도 한 줄 떼요. 그리고 띄어쓰기 많이 해도 한 줄 떼고, 그리고 이렇게 해도 얘는 변하지 않아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여기에 입력한 어떠한 텍스트들이 이쪽으로 1대1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있는 그대로 여기에 보여진다면 이런 모양으로 보여줘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한 줄로 나타나면서 뭐 띄어쓰기 많이 혹은 줄바꿈 이런 것들을 그냥 공백 한 칸, 띄어쓰기 한 번으로 다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HTML 영역에 작성된 이런 텍스트들이 이쪽으로 화면으로 나타날 때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변환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HTML 문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부적인 내용, 이게 어떻게 전환되는지 이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린 이런 거는 관심 없고, 우리가 이제 얘를 사용을 해서, 얘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화면을 만드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다시 아까 상태로 돌아가서
얘는 이런 걸로 한번 넣어볼까요? 자, 지금 여기랑 1대1 대응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지 않는 건 이제 당연한 거라는 걸 배운 거예요. 근데 일단 텍스트 글자는 사라진 게 없죠. 글자는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면 아니지 이게 아니라 글자가 그대로 나온 게 아니라 사라진 글자들이 있어요. 어떤 글자들이 사라졌죠? 지금 보면 자기소개, 반갑습니다, 저는 23땡땡땡입니다. 여기는 사라진 게 없어요. 이 내용은 여기는 사라진 게 없는데, 이 꺽쇠 안에 갇혀있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그들, 이 태그들은 여기에 나온 게 있나요? 없죠. HTML 태그는요 화면에 보여지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태그의 형식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태그 이름을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제가 똑같나? 네. 이렇게 해놓으면 얘는 지금 화면에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도 안 나오네. 자, 얘는 지금 어때요? 나왔죠? 이만큼은 나오죠? 그러니까 꺽쇠로 시작을 했을 때 이 안에 뭔가 지금 입력 중인 태그를 입력 중인 상태에서는 안 나와요. 그리고 태그의 형태가 완전히 완성이 되면 얘는 화면에 안 나타나요. 이 태그 이름을 막 지어도, 뭐 이런 걸로 막 지어도 이게 태그다 라고 인식이 되는 순간 화면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실제로 있는 태그들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이름을 붙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프론트 관련해서 배울 때 좀 친해져야 되는 사이트가 여기에요. 여기 W3 Schools 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얘는 그냥 구글에다가 W3 School 이라고 치면 나와요. 이 스쿨스 해서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에 튜토리얼 HTML Run HTML 들어가시면 맨 아래 HTML 레퍼런스 여기에 태그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를 들어와 보시면 HTML에서 사용하는 여러가지 태그들이 쭉 나열이 되면서 설명도 되어 있는데, 얘네를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중에서 실제로 사용할 게 한 10개 될라나? 15개? 많이 해봐야 15개? 10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있는 거 다 알 필요 전혀 없어요. 만약에 내가 배웠던 거 말고 추가적으로 뭔가 필요하다, 그럼 그때 여기 와서 찾아보면 돼요. 이런 기능 할 수 있는 거 있나? 찾아보면 되고, 웬만한 거는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10개에서 15개 아래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어떤 것들이 있다 정도만 한번 훑어보시는 용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안에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주로 쓰게 될 태그들, 걔네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가 이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 관련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되게 유명한 사이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바 공부할 때는 프로그래머스에서 문제도 풀어보고, 또 뭐 있었지? 뭐 코드.org 이런 데서 문제 풀어보고 했잖아요. 그거를 얘로 대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를 풀어보거나 하는 건 없지만 여기에는 활용법과 예제 같은 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니더라도 그냥 구글링 해도 웬만하면 잘 나와요. 우리가 언어 공부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일단 하시면 되고, 자 일단 HTML 태그 사용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CSS를 볼 건데, CSS는요 일을 시키려면 중괄호를 열어줘야 돼요. 아까 태그는 꺽쇠를 열어야 됐죠. 꺽쇠로 열고 닫고가 필요했어요. 근데 CSS는 중괄호가 필요해요. 여기다가 제가
이런 걸 하나 입력을 했습니다. 이게 뭔지 제가 설명드린 적은 없지만 대충 이것만 봐도 예상이 되죠. 뭔가 색을 빨강으로 바꾸겠다 하는 것 같잖아요. 빨강색을 적용시키겠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얘는 적용이 됐나요? 안 됐죠. 그럼 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죠. 얘를 일을 시키려면 이 중괄호 열 때 앞에다가 우리가 이 태그가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게 찾아갈 수 있는 인지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거라 그랬죠. 그럼 상태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찾아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검색어예요. 검색어. 선택자라고도 하고 검색어라고도 하는데 이 검색어를 입력해주고 중괄호를 열고 닫으면 이제 얘를 찾아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기소개라는 글씨가 빨갛게 바뀌었죠. 이러면 이제 얘는 일을 하는 CSS가 된 거고,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지금 서브젝트로 열었고 서브젝트로 닫았죠. 콘텐츠로 열었고 콘텐츠로 닫았어요. 그럼 지금 이 화면 안에 이 동그라미 친 곳 안에 태그는 몇 개예요? 이 안에 태그는 4개예요. 4개. 여는 태그 2개, 닫는 태그 2개. 그러니까 태그는 이거 하나하나가 다 태그예요. 근데 자 지금 서브젝트로 열고 서브젝트로 닫았어요. 이게 지금 자기소개라는 글자를 감싸고 있는 형태라고 제가 했었죠. 그러면 서브젝트로 감싸고 있는 이 한 줄, 얘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얘는 하나의 엘리먼트예요. 하나의 엘리먼트. 자 그러면 이 동그라미 안에 코드는 4개였죠. 엘리먼트는 몇 개예요? 2개죠. 서브젝트 열고 닫는 거 이거 하나, 콘텐츠로 열고 닫는 거 이거 하나. 그래서 얘네가 엘리먼트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엘리먼트들을 앞으로 수업 시간에 당분간 배우라고 부를 거예요. 왜 배우라고 부를 거냐면, 자 지금 여기 이 화면, 우리가 여기에 뭔가를 적으면 적용이 되고 있는 이 화면, 이 화면을 하나의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이 엘리먼트들을 배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CSS는 스타일리스트예요. 그러면 배우가 스타일리스트한테 꾸밈을 받아야겠죠? 스타일리스트는 이제 막 꾸며주고 해주는 그런 직종이니까 이제 배우를 찾아가서 일을 할 수 있게, 스타일리스트가 일을 해서 배우를 꾸며줄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여기 영화의 한 장면인 이 화면에는 꾸며진 배우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당분간은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나중에 배울 이 JS는 감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독. 얘는 감독. 그래서 감독, 스타일, 배우, 이 세 개가 다 어우러져서 화면에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얘가 감독인 이유는 실제로 얘가 배우한테 어떻게 작동할 건지를 명령해요. 그래서 얘를 감독이라고 칭하는 거고, 이건 나중에 JS 배울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33분인데 간단해요. 지금 서브젝트, 이 서브젝트 배우는 스타일리스트가 찾아가서 레드로 일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적용이 됐죠. 그럼 앞으로 이 컨텐츠 배우한테 스타일리스트한테 컨텐츠 배우를 찾아가서 얘를 파란색으로 나타나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한 2분 정도 드릴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하셨다 이러면 이거는 틀린 거예요. 왜냐면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지금 원래 빨갛게 칠해져 있던 자기소개가 다시 검해졌죠. 이러면 기존에 있던 게 영향을 받은 거죠. 이러면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얘만 파란색이 될 수 있게끔 수정을 했어야 맞는 거예요. 자, 아마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다 잘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컬러가 뭐하고 이 색깔이 뭐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거 언급드린 적 한 번도 없죠. 이게 뭐고 어떻게 써야 돼요 라고 언급드린 적 없는데 다 할 수 있죠. 얘는 이만큼 직관적이에요. 웬만한, 그러니까 요 안에 CSS 스타일 속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웬만한 친구들은 이름이 뭐 하는지 다 알려줄 거예요. 지금 컬러, 색깔이죠. 그 색깔 바꾼대요. 그랬더니 글자색이 바뀌었어요. 그럼 얘는 아, 글자색 바꾸는 애구나. 그냥 그게 다예요. 얘는 그 역할이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스타일 속성들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막 엄청나게 공부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필요한 게 있으면 여기 들어가서 찾아보면 돼요. 여기도 들어가면 아까 run css 들어가면 다 있어요. 여기 어떻게 쓰는지, 어떤 속성들을 쓸 수 있는지 다 있고, 내가 써야 되는 속성을 찾아야 되겠다 그럼 검색해보면 돼요. 여기다가 그럼 검색 결과가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뭐 같아요? 백그라운드 컬러래요. 배경색이겠죠? 그럼 실제로 배경색이 바뀌었잖아요. 이거 입력을 하실 때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치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얘는 BGC 탭 하시면 자동 완성이 돼요. 이거 하려고 우리가 아까 오토 컴플리트 체크박스 체크한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고 되는 애들이 있고 안 되는 애들이 있고 다양한데, 웬만하면 요 속성에 뭐라 그래야 되지? 이니셜 따면 돼요. 이니셜 그냥 약어 백그라운드 컬러니까 BGC예요. 웬만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이런 건 또 안 돼요. 폰트 사이즈, 이제 태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폰트 사이즈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얘는 FS라고 하면 다른 게 나와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폰트 사이즈는 FZ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식이 좀 다 통일되어 있는 건 아니고 좀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막 섞여 있는데, 이거는 조금 연습을 하다 보면은 금방 적용할 거예요. 우리가 주로 쓰는 게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기 때문에 쓰는 거 고만고만한데 그 안에서 이런 것들 금방 적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사용할 때 제가 아는 것들은 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 얘는 폰트 사이즈 20픽셀 정도 해놓고, 자,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태그 몇 개예요? 태그 총 몇 개? 6개예요. 여는 거 3개, 닫는 거 3개. 엘리먼트 총 몇 개예요? 3개예요.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엘리먼트가 3개라는 건 배우 몇 명이라는 거예요? 3명이라는 거예요. 같은 서브젝트 태그로 열고 닫혔지만 각각 다른 배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배우 3명, 이 스타일리스트는 몇 명의 배우를 찾아가서 일을 하는 거죠? 두 명의 배우를 찾아가는 거죠. 서브젝트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찾아갈 건데, 서브젝트 이름을 가진 배우가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동명이인 배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CSS를 이렇게 적어줬을 때 같은 이름의 배우들을 찾아가서 같은 효과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 명의 배우한테 무조건 한 명의 스타일리스트만 붙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건 어떨까요?
자, 지금 제가 이걸 추가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글자 색이 다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얘는 지금 몇 명의 배우를 찾아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얘는 3명의 배우를 찾아가는 거죠. 서브젝트 배우 찾아가는데 서브젝트 배우가 둘이에요. 둘 다 찾아가는 거고, 컨텐츠 배우 찾아가는데 한 명 있어요. 그래서 3명의 배우를 찾아가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얘가 없을 때는 색깔이 빨강, 블루, 빨강이었는데 얘가 생겼더니 갑자기 전체가 다 그린이 돼버렸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스타일 속성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는데 일반적으로 밑에 있는 애가 이겨요. 근데 밑에 있는 애가 이긴다라는 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얘가 1번 스타일리스트고 얘가 2번 스타일리스트고 얘가 3번 스타일리스트라고 해볼게요. 1번 스타일리스트가 배우도 번호를 좀 붙일까요? 얘는 A, B, C 배우라고 하겠습니다. 1번 스타일리스트는 지금 A 배우랑 C 배우를 찾아가서 일을 하죠. 얘가 먼저 가서 일을 했어요. 얘네 둘한테 가서 일을 하고, 아, 나 일 끝났다 하고 쉬고 있는데, 이제 2번 스타일리스트는 컨텐츠 배우를 찾아가서 일을 한 거예요. 지금 겹치는 거 없죠? 그래서 얘도 일을 했어요. 그래서 2번도 이제 쉬고 있어요. 근데 3번이 늦게 왔는데 이제 배우 3명 다 찾아가가지고 이거 일을 하래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A, C 배우 찾아가서 일하고 B 배우도 찾아가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1번 스타일리스트가 일하고 2번 스타일리스트가 일하고 나서 3번이 일을 했는데 컬러라고 하는 속성이 겹치고 있죠. 겹치는 거 한해서 밑에 있는 애가 이긴다는 거예요. 얘가 이거 일을 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나 이런 게 사라진 게 없죠. 아니죠. 원래 있던 대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만 덮어쓰기가 되는 거예요. 늦게 일을 한 애가. 근데 일하는 순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늦게 일한 애가 겹치는 속성에 대해서는 이긴다. 그래서 얘가 적용이 된다 라는 거.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배우 스타일리스트 이 개념을 가지고 일상으로 생각을 해봐도 배우 얼굴에 특수 분장을 했어요. A가 1번 스타일리스트가 배우 얼굴에다가 특수 분장 했어요. 그리고 나서 2번 스타일리스트가 배우 얼굴에 특수 분장 있던 거 지우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럼 지우는 거죠. 그럼 특수 분장 당연히 안 남아있겠죠. 그냥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일상을 생각해봐도 흐름이 이해가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태그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었잖아요. 자, 우리는 앞으로 태그 저렇게 안 쓸 거예요. 자, 제가 꺽쇠 열고 서브젝트 치고 꺽쇠 닫고 꺽쇠 열면 서브젝트 치고 꺽쇠 닫고, 여기 슬래시 빠졌네요.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만약에 쓰고 싶은 태그가 서브젝트예요. 그럼 서브젝트를 쳐요. 그리고 탭을 해요. 그럼 얘가 태그로 만들어 줘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탭을 했는데 이 탭이 안 먹는다. 만약에 여기서 탭을 했는데 탭이 안 먹고 막 이렇게 옆으로 간다. 그러면 그냥 이 내가 지금 태그로 만들고 싶은 영역 블럭 씌워서 그대로 컨트롤 X 잘라내기, 그냥 컨트롤 V 하고 탭하면 돼요. 우리는 앞으로 태그를 이렇게 직접 쓰면 안 돼요. 이거 너무 힘들고 오래 걸리고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진행을 할 거고, 자, 그러면 제가 이런 거 하나 넣어 놓고, 이 색깔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지금 골드, 레드, 블루 이런 식으로
보여드렸는데, 백그라운드 컬러 아까 만들었을 때 이거 보이세요? 샵 FFF, 이거 헥사코드거든요. 이거 색깔을 나타내는 RGBA 말고 헥사코드로 나타내는 표기법인데, 이거 기본 6자리고요 이러면 레드예요. 순서대로 2자리씩 RGB예요. RGB는 레드, 그린, 블루잖아요. 그래서 그 3개가 다 F면 하얀색인 거고, 여기가 다 0이면 검은색인 거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헥사코드를 나타내는 색깔 표기법인데, 이거 여기 가면 다 있어요. 구글에 컬러 피커 같은 거 입력을 하시면 여기 다 나와요. 여기 헥사코드, 그리고 여기 RGB 다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표기는 그냥 이름 쓰는 거,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이런 골드, 이런 이름 쓰는 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헥사코드로 표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RGB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을 나타낼 때 다양한 방법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는 RGBA까지 해서 투명도를 나타내 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표기법 같은 것도 외워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될 거고, 이제 만약에 내가 어떤 색깔을 쓰고 싶다, 근데 그게 이런 골드, 레드 이런 걸로 표현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러면 여기서 찾으세요. 찾아서 이 색 이쁜데? 이거 헥사코드 복사 가져와요. 바꿔요. 그럼 이 색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헥사 말고 RGB 코드로 하고 싶다, 그럼 가져와서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럼 이 색깔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할 수가 있고.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 지금 HTML과 CSS 이런 거 되게 다 간단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그동안 배워왔던 거에 비하면은 난이도가 엄청 낮아요. 쉽고 직관적이고 이제 금방금방 적응할 수 있는 애들인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 그게 요 정도, 이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사실 이 4가지만 잘 알면 못할 게 없어요. 이 화면 구성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플롯 같은 경우는 비중을 높게 잡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얘가 아직 실무에서 얘를 많이 쓰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얘보다 훨씬 좋고 편한 상위 호환 같은 느낌의 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우린 이 4가지를 다 배우긴 할 건데, 이 중에서 플롯의 비중은 좀 낮게 잡아놓고 진행을 할 거고요. 얘가 쓰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그걸 좀 상위 호환 메꿀 수 있는, 단점을 메꿀 수 있는 애가 만들어진 거고, 얘로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하나 더 해서 그리드 같은 것도 있는데, 얘도 사실 얘는 안 할 거예요, 수업에서. 얘도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 많고 좋은데, 플렉스로 다 할 수 있고요. 플렉스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굳이 그리드를 쓸 필요가 없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진짜 내가 웹 디자인, 웹 퍼블리싱 쪽에서 좀 깊게 파고들어서 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될 거야 하면 다 배우시는 게 좋고, 우리는 그 수업이 아니잖아요. 그런 과정을 원하신다면 프론트엔드 뭐 1부터 6 있는 그런 과정을 들으시면 되고, 저희는 이 4가지에 중점을 맞췄는데, 플롯은 좀 가볍게 지나갈 거고, 디스플레이 얘 중요해요. 제가 아까 먼저 와 계신 분들한테 요거 보고 계시면 된다고 했는데, 디스플레이는 이게 거의 전부예요. 근데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내용, 그리고 포지션 같은 경우는 얘를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되게 한정적이에요. 이 화면에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낼 때 포지션을 알기 전까지 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되게 한계가 커요.
근데 얘를 알고 나면 이 한계를 다 벗어 던집니다. 자유도가 엄청 올라가요. 대신에 쓰는 법은 잘 알아야겠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의 개념이 어느 정도 다 잡히고 나면 이제 얘를 할 건데, 얘는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이 화면을 내가 원하는 대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간단하게 바뀌어요. 얘를 사용하면. 얘를 사용하지 않고 포지션만으로, 뭐 디스플레이만으로 해결을 한다면 할 수 없는 영역이 생각보다 많고 제한적인데, 플렉스를 사용을 하면 이 제한을 많이 벗어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배울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조금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 얘네들도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해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거 전체 주석 컨트롤 슬래시에요. 단축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여기도 컨트롤 D가 먹습니다. 한 줄 지우기 이런거. 그리고 제가 여기다 쓴 이거는 에로 REM 이라고 하고 탭 누르면 그냥 아무 글이나 랜덤은 아니고 아무 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뭐 라틴어라 그랬던가 어떤 언어라고 하던데, 아무튼 그냥 테스트용 텍스트를 만들어 주는 그냥 문구고, 로렘 이런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것까지만 보고 쉬는 시간을 가지죠. 자, 우리가 지금 이거 HTML, CSS 이런 거 배우면요,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화면 만드는 거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 만들려고 우리가 배우는 거고. 근데 여기 보면은 네이버 기본 메인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 스크롤을 쭉 내리면서 보면, 자, 여기에서 뭐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 메인 페이지 안에 있는 기능들 중에서 제일 난이도가 높을 것 같은 기능이 뭘까요? 자, 얘는 이런 거 누르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페이지가 이동하죠. 이거 다 링크예요. 다 링크거든요. 근데 이런 건 어때요? 뭐 페이지가 바뀌거나 하지 않는 상태에서 얘가 나타나야 되죠. 이런 거. 그 저번 시간에 제가 그 실무 코드 보여드릴 때 이제 비동기 이런 말씀 드리면서 페이지 도메인도 안 바뀌고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안에 실제 내용은, 보이는 내용은 바뀌어야 되는 이런 거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작스를 이용해서 비동기로 처리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얘는 그냥 이제 HTML, CSS만으로도 가능한 애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우리의 1차 목표가 될 겁니다. 이거를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데,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런 페이지 가보면 이런 거 있죠. 메뉴, 상단 메뉴. 마우스 올리면은 메뉴 없던 게 나타나야 되고, 메뉴가 바뀔 때 여기 보이는 것들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는 HTML과 CSS를 활용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이런 거예요. 1차 목표가.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상단바, 탑바, 뭐 메뉴바 여러가지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1차 목표로 가지고 완성하는 것까지 좀 할 겁니다. 자, 이제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디스플레이부터 한번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가지고 8시 10분부터 다시 하도록 할게요.